네, 안녕하세요. 쭈스입니다. 한 달 전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트럼프에게 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미국으로 귀국하는 트럼프를 이란이 암살하려 한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첩보였는데요. 당시 당국은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굴하지 않죠. 나토 정상회의에 따라온 백악관 기자들과 함께 에어포스1에 탑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에어포스1이 피격당하는 일은 없었고 암살 첩보는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했는데 한 달 후 워싱턴 포스트가 대용 특종을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당시 에어포스1에 탑승하지 않았다. 백악관 기자들을 에어포스1에 미끼로 남기고 자신은 숨겨진 군용기로 귀국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가 에어포스1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기내식 운반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차량을 통해서 다른 숨겨진 군용기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언론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팩트이고, 저는 여기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 트럼프가 없는 에어포스1에는 민간인 기자들이 탑승해 있었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두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승계 서열이 아마 4위, 5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암살 첩보가 들어온 에어포스1에 남겨두고 그 안전한 군용기에 누구를 데려갔냐, 극소수의 백악관 측근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측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편은 살려줄게, 약간 이런 것과 다름이 없죠. 이런 대형 특종이 보도된 이후에 트럼프의 반응은 Why was it too dangerous for you to fly on Air Force One, but not too dangerous for the think actually the plane that I flew on was at greater risk. Why do you say that? Because that would be the plane I think that we. 나는 그냥 군 관계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야, 그리고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탄 비행기가 제일 위험하지. 그 미끼 비행기가 더 위험하겠냐. 아니, 그럴 거면은 비행기를 왜 갈아탔냐고. 어차피 자기가 타는 비행기가 제일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의 반응은 이랬고요. 당연히 비판이 속출 중입니다. 우선 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서는 어떤 미국 정부를 믿고 취재를 따라간 건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의 동선을 모르고 있었다. 이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박도 존재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거죠. 조셉 헤이긴이라는 트럼프 1기 부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과 함께 비행한다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다. 백악관 기자들 그거 위험한 줄 모르고 따라갔어? 특히나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 이란과 되게 접경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지금 미국과 여전히 전쟁 중이죠. 기자들은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밀작전의 모든 상황을 알린다라는 게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면서까지 귀국하는 비행기를 바꿨던 걸 보면 꽤나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정보를 알리는 거는 대통령에게 위험한 행위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안보적으로 비밀은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 백악관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동을 한 것인데, 그 기자들을 속였다라는 건 사실상 국민을 속였다라는 얘기가 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을 해요. 자, 여기가 파키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접경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붙어 있어요. 당시 파키스탄은 인도하고는 전쟁 중이었다고 하고요. 아프가니스탄은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이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에 껴있는 파키스탄을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경호팀에서 비행기가 격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마치 클린턴도 같은 비행기에 탄 것처럼 속이면서 클린턴은 다른 비행기로 태워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정확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끼 비행기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당시 백악관의 판단이 어땠느냐. 대통령 대신 기자들을 미끼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보시면 기자들이 이제 앞에 서 있고 클린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서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소형 비행기 3대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는 클린턴이 다른 비행기에 탔다라는 걸 알리면서도 뒤에 이제 미끼 비행기 3대로 보안을 확보한 거예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보안도 잘 챙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클린턴 백악관은 기자 한 명에게만큼은 모든 작전 상황을 사전에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백악관은 해당 기자를 통해 작전 내용을 전부 다 공개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끼 비행기 작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근데 클린턴 백악관은 미리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백악관 기자단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든 공개 행적과 발언을 기록해왔습니다. 왜냐?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행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미국의 굵직굵직한 안보 사건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언론은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당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졌던 지시가 비행기의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라 였대요. 비행기의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결국 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사라졌죠. 이 4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 이때가 변곡점이었거든요. 지금 이 일이 터진 시점이 빨간 점선의 시점이거든요. 이 4시간의 비행 이후로부터 미국은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는 또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4.75까지 갔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구체적인 암살 첩보라는 것이 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됐을 확률도 높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 대규모 공습이 재개되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 이유를 추측할 만한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없었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결국 한 달간 진실은 비밀에 파묻혔던 겁니다. 7월 8일에 군용기를 타고 귀국했던 트럼프는 내리기 직전에 다시 에어포스원에 타고 마치 처음부터 타고 온 것처럼 기자들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으로 특종 보도를 하고 그 다음날에 뉴욕타임스가 그 비행기에 에어포스원엔 누가 탔고 군용기에는 누가 탔는지를 보도를 했죠. 그리고 언론이 밝히기 전까지 진실은 비밀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 두 줄 평입니다. 대통령의 동선을 숨기는 거 경호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실제 위치를 숨기고 언론까지 속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안보를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을 했죠.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나 보도가 있으면 또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